안녕하세요. 김보람의 남에서 시골 육아 람디입니다. 오늘은 멀리 울산에 사시는 청취자 전화 연결과 몇 주 전에 있었던 저희 하준이 유치원 참여 수업 때 있었던 에피소드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한 곡 듣고 와서 자세한 이야기 풀어 나가볼게요. 최정윤, 금방 사랑에 빠지는 편. 네가 내 맘에 들어온 이후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아. 자꾸 나답지 않은 행동을 하잖아. 네가 내 맘에 들어온 이후로 나 왜 이리 할 말이 많아. 흥얼거리는 노래들이 많아져 절대로 멈추질 않잖아. 내 맘이 울렁울렁대는 훌렁훌렁대는 일렁일렁대는 건지 아니면 두근두근대는 몽글몽글거리는 간지러운 그런 건지. 나 사랑에 쉽게 빠지는 편인데 널 보고 있으니 주문을 걸고 싶게 해. 말랑말랑대는 몽글몽글대는 말랑말랑대는 몽글몽글댔으면 해. 네가 내 맘에 들어온 이후로 난 복잡한 일들이 많아. 자꾸 이상한 말들을 늘어놓잖아. 원래 생각해놨던 질문들은 하나도 생각나질 않아. 이런 나라는 건지 모르는 건지 알 수도 없는 난 더 사랑에 빠져가. 웃을 때 없어지는 눈 다정한 말투는 어쩌려고 몰래 손잡아 볼까 미친 생각을 하기도 해. 내 맘이 울렁울렁대는 훌렁훌렁대는 일렁일렁대는 건지 아니면 두근두근대는 몽글몽글거리는 간지러운 그런 건지. 날 사랑에 쉽게 빠지는 편인데 널 보고 있으니 주문을 걸고 싶게 해. 말랑말랑대는 몽글몽글대는 맘이었으면 해. 네, 안녕하세요. 람디입니다. 오늘은 참여 수업에서 생긴 일을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어 볼까 하는데요. 아이가 그날 수업을 하다 말고 엉엉 울면서 교실을 나오는 일이 생겼어요. 무슨 에피소드인지 궁금하시죠? 그 전에요, 먼저 울산에 사시는 육아 동지 두 공주님의 엄마 유지민님을 청취자 전화 연결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지금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유지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소에 유튜브로 그리고 남의 FM 어플을 다운받아서 울산에서 저희 김보람의 남에서 시골 육아 즐겨 들어주시는 애청자신데요. 네. 처음에 어떻게 듣게 되셨는지 그리고 혹시 기억에 남는 편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울산에서도 바다와 인접해 있는 동구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저도 바다 앞에 살고 있고, 또 똑같이 7살 아이를 키우고 있기도 하고,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서 자주 듣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조경진님께서 나오셔서 아이와 산과 바다를 다니면서 자연육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저도 아이랑 주변 공원이나 바닷가를 자주 가거든요. 네. 그 부분이 많이 공감이 되었어요. 그러셨구나. 바다 앞에 살고 계셨나 보네요. 그죠?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7살, 2살 된 따님 두 분을 키우고 계신데 두 아이 키우는 육아 일상 이야기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좀 들려봐 주세요. 네. 저는 첫째랑 둘째가 5살 터울이고요. 둘째가 돌도 안 된 아기라서
아직 자기 고집과 의견이 없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아직은 매우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답니다. 그래요? 네네. 다행이네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한 명밖에 키우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아이들 터울이 크면 또 나름 좋은 점도 있고 힘든 점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첫째와 둘째를 키우게 되시면서 그 일상이 좀 달라진 모습이라든지 또 두 명을 이렇게 키우는 그런 어떤 이 에피소드 같은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우선, 첫째를 키울 때는 저한테 첫 아이고 소중하고 이뻤지만, 그래도 모든 게 다 낯설고, 네네. 처음이라서 불안하고, 맞아요. 걱정도 엄청 많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이를 온전히 이뻐해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그리고 주변 또래 아이들이랑 비교도 많이 하고, 음, 생각해보면 첫째랑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첫째는. 그래요. 맞아요. 네네. 같이 내가 하고 있는 육아가 맞는지 생각이 좀 들면 네, 맞아요, 맞아요. 불안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네. 또 이렇게 같이 놀고 하면 시간이 잘 가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첫째 키우는 엄마들 다 공감하셨을 텐데 내가 잘 하고 네.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한 번씩 힘들고 하니까 육아 동지도 만나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맞,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그럼 둘째를 키우고 계시면서는 좀 네네. 오롯이 이렇게 아이를 평온하게 보는 느낌이 드실까요? 네, 맞아요. 그리고 반면에 저희 둘째를 키울 때는, 나름 경력직이라서 그런지, 네. 막 두려움보다는 아이 그 자체가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사랑스럽고. 네, 맞아요. 다 네, 하나가, 그래서 네네. 첫째 아이가 어린이집 가면, 주로 집에서 둘째랑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아이고, 우리 둘째가 또 언니가 가고 나야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첫째 앞에서는 둘째 예쁜 티를 잘 못 낸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아, 그런 또 장단점이 있군요. 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첫째는 어린이집에 가고, 네. 둘째가 좀 어리기 때문에 집에서 아마 아이를 돌보시는 것 같은데, 네네. 워킹맘을 첫째 아이를 키울 때는 또 일을 같이 병행을 하셨었다고 해요. 네, 맞아요. 네, 워킹맘 시절도 있으셨고, 지금은 또 이렇게 전업주부로 아이를 돌보고 계신데, 어떠세요? 두 개가 뭐가 더 어렵고 더 힘든 점이 있었을까요? 우선 워킹맘일 때는, 회사 일도 해야 되고, 집안 살림, 육아까지 모두 신경을 써야 했거든요. 네, 그리고 혹시나 아이가 아플까봐 늘 전전긍긍했어요. 그 네. 마음이 늘 바빴던 것 같고, 대신 출근해서 일을 할 때는 뭔가 제가 육아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출근해서 마시는 그 믹스커피 한 잔이 참 여유롭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맞습니다. 어, 네, 저도 네. 지금 한 잔 먹고 들어왔는데요. 그쵸. 한 잔 예, 예. 마셔야 또 육아 파이팅을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네, 지금, 전업맘이 된 지금은, 네. 아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온전히 돌봐줄 수 있다는 심적 여유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다 떠나서 워킹맘, 전업맘 다 그냥 육아하시는 분들은 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뭐 이런 장단점이 있겠지만 서로의 네네. 어쨌든 이제 돌아오면 일을 하고 와서도 아이를 봐야 하고 뭐 또 네. 주말에도 아이를 봐야 하기도 하고 모두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음, 저희 아이와 동갑이라서 첫째 아이가 7살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요즘 네네. 이제 케어 하시는데 새로운 또 고민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예전보다는 아이가 확실히 말도 잘 통하고 손이 덜 가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아이가 자라면서 생각이 또 깊어지니까, 음, 또 그런 부분을 제가 신경 써줘야 하고, 네. 또 한다는 자체가 또 고민이더라고요. 네네. 예를 들어서, 뭐,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이거 해줬잖아. 근데 왜 지금 못해? 막 이렇게 말하는 거랑, 지난번에 사줬으면서 왜 이번에 안 사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 머리가 커갈수록, 쉽지 네. 않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기억을 아, 어찌나 네. 잘하는지. 그런 것만 또 기억을 잘 하죠, 아이들이. 네네. 맞습니다. 어, 네, 그리고 이제 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네. 엄마들이 또 고민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 아이가 우선 감정선이 많이 섬세하기도 하고, 음,
낯을 좀 꽤 가리는 성격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거랑 새로운 친구들이랑 관계도 이제 슬슬 걱정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저희 아이는 사실은 조금 뭐 활발한 편이긴 한데 그래도 네네. 또 새로운 환경에 가서 뭐잘 지낼지 저도 지금 한 번씩 염려가 되기도 하거든요. 우리 네네. 지민님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지민님에게 그러면은 육아란 뭐 엄마가 되어 보니까 이건 네. 좀 좋다, 이거는 반면에 좀 힘들었다 하시는 점이 있을까요? 저에게 육아란 엄마랑 아이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 같아요. 아이를 네. 통해서 저도 많은 부분이 성장했다고 느껴지거든요. 네. 네. 그리고 엄마가 또 되어 보니까 아이들이 주는 기쁨과 행복이 아주 크더라고요. 음. 그래서 행복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 대신에 힘든 점은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그중에 하나를 꼽자면 네. 제가 자고 싶을 때 제대로 못 잔다는 거. 맞아요. 네. 저도 저희 아이 키우면서 뭐 한 명이긴 하지만 1년 동안 통잠을 한 번도 안 잤거든요. 그래서 네네. 잠을 못 자는 게 당시에는 정말 힘들고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지치더라고요. 뭐 지민님은 이제 아이를 하나는 첫째는 키우셨지만 지금 네네. 이제 통잠을 아직 안 자는 둘째를 키우고 계시니까 지금 요새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 그래도 이렇게 너무나 예쁜 우리 두 공주님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엄마가 전해 주신다면요? 네. 엄마 아빠의 소중한 보물 라온이 라이마, 우리 네 식구 지금처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잘 지내자. 네, 고맙습니다. 우리 두 공주님과 지금처럼 행복한 육아 일상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지민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전미도의 버터플라이 신청해 주셨어요. 이 노래 골라주신 이유 한번 들어볼게요. 네. 7살임에도 네, 불구하고 슬기로운 의사 생활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네, 저희 첫째 딸이에요. 네, 네. 여행 갈 때도 항상 이 노래를 네, 듣거든요. 네. 엄마의 바람은 슬기로운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슬기로운 의사 생활을 좋아하는 우리 첫째 따님, 슬기로운 의사가 되길 바라면서 엄마가 전미도의 버터플라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지민님 오늘 전화 연결 출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뵙게 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오늘의 육아 이야기 이어나갈게요. 전미도 버터플라이.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누에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내겐 보여 그토록
오프닝 때 잠시 말씀드린 학부모 참여 수업 날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한번 해볼 텐데요. 몇 주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와 남편과 아이 모두 생애 처음 경험해본 유치원 참여 수업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아이는 참여 수업 며칠 전부터 엄마 아빠 들려줄 깜짝 노래를 준비했다면서 비밀이라고 하고 막 신나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유치원에서 아이가 생활하는 모습을 잠시나마 볼 수 있는 재미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남편과 설레는 마음으로 유치원에 갔습니다. 시간이 한 30분, 40분 정도가 주어졌는데 처음에 선생님과 이리저리 수업하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게 되었어요. 평소에 집에서 아이가 굉장히 말을 많이 하는 편인데 저희가 갔던 날은 아이가 수업 중에 조용히 그냥 저희를 힐끔힐끔 보기만 하고 막 적극적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평소에 저희 하준이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활발하고 명당하고 자기 주장도 분명한 편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처음 보는 아이의 소극적이고 조용한 모습이 다소 의아하고 신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면 다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매일 똑같지는 않잖아요. 컨디션이나 기분에 따라 이런 날 저런 날이 당연히 있어서 저는 그러려니 했어요. 어쨌거나 그러다가 소규모 그룹별로 앉아서 만들기 놀이를 하게 됐는데 스티로폼 재질 같은 조그만 동그라미에 긴 꼬치를 꽂아서 이리저리 창의적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평소에 저희 아이가 저를 닮아서 뭔가 만드는 손재주가 정말 없고 그런 걸 잘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 아이는 잘 만들어지지가 않고 옆에 친구들은 쓱쓱 금세 잘 해냈어요. 저희 아이는 혼자만 잘 안 되고 하니까 조금씩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며칠 전에 엄마 아빠 오기 전에는 잘 했었는데 하면서 혼잣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랑 남편은 그 순간까지도 그냥 아이를 옆에서 지켜만 보고 막 나서서 먼저 도와주지를 않았어요. 저희 평소 육아관이 아이에게 내가 먼저 나서서 뭔가를 만들어주거나 해주거나 하지 말고 잘 못하면 못하는 대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자라는 철칙이 있어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사건이 시작된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던 게 선생님도 그때 부모님이 옆에서 도와서 같이 해주세요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부부는 또 고집스럽게 굳이 묵묵히 기다린다고 기다렸던 거죠. 나중에 집에 와서 밤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순간의 판단 미스였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때가 집이고 평소의 상황이라고 가정하면 정해진 시간도 딱히 없고 하니까 뭐 그렇게 했어도 되겠지만 그때는 참여 수업이라 정해진 제한 시간이 있고 또 굳이 혼자 하는 거에 의의를 두는 그런 목적의 수업이 아니었는데도 어떻게 보면 저희 부부의 초보적인 실수였던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결국 다 지났고 혼자만 못 만들었고 또 게다가 엄마 아빠가 자기를 보러 온 자리에서 그렇게 잘 못하는 모습을 보여서 아이가 속상해서 그런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마나 잘하고 싶었겠어요. 엄마 아빠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유치원 참여 수업 모습인 걸 본인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아이의 그 마음이 잘 느껴져서 우는 순간에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뭔가 잘하는 아이의 모습을 기대하고 가지는 않았지만 정작 아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 순간이 엄청 슬프고 속상했던 거예요. 지금껏 아이를 7살까지 키우면서 사실 딱히 고집스럽게 울거나 떼쓰거나 하는 일이 많이는 없는 편의 아이였는데 그날은 정말 수업이 안 될 정도로 펑펑 울어서 제가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피해를 줄 것 같아서 교실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차 안으로 가서 대화를 해서 아이를 달랬고요. 아이는 다시 교실로 돌아가고 학부모 참여 수업은 그렇게 짧게 끝이 났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이 얘기 듣고 계셨던 청취자분들은 내 아이라면, 내 상황이라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하시겠죠? 저희 남편은요, 일단 그날 엄청 당황해하면서 막 진땀을 흘렸고요. 담임 선생님 2분과 원장 선생님도 걱정이 되셔서 나와서 달래주시고 제가 혹여나 속상했을까봐 나중에 따로 연락을 주시고 감사하게도 아이에게도 챙겨주시고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은 그런 아이의 모습을 유치원에서 보고 왔다고 해서 뭐 마음이 안 좋다거나 속상하다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이상한 말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저는 아이에게 참 고맙더라고요. 제가 7살 저희 아들을 키우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주위에서 하준이는 뭐든 잘하니까 또 하준이는 순하니까 크게 떼쓰지 않으니까 였어요. 상대적으로 좀 더 민감한 기질의 친구보다는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근데 그게 아이의 장점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자꾸 주변에서 아이를 그렇게 바라보고 가족들도 그렇게 바라보면 아이가 자꾸 뭔가를 해내고 순간순간마다 말을 잘 듣고 순하게 반응하고 할 때마다 아, 이 아이는 원래 그런가 보다. 이렇게 돌보는 게 쉬운가 보다 싶어서 손이 잘 안 가게 되잖아요. 바꿔 말하면 자꾸만 아이에게 기대치가 높아진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놀이학교에서 근무할 때 저희 아이와 성향이 비슷하게 온순하고 착한 아이가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그 아이를 정말 많이 챙겨주고 세심하게 한 번 더 살펴봐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원래 활발하고 좀 까불이인 친구는 사실 선생님의 시선을 많이 받지만 뭐든 잘 해내는 친구는 그만큼 믿게 되니까 힘들다는 내색을 본인이 잘 못할 수도 있고 오히려 관심과 시선에서 많이 소외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어른들이 그 부분을 더 염려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저도 어릴 때 온순한 편의 아이여서 비슷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저희 아이는 좀 더 튀고 제멋대로 굴기도 하고 또 말 안 듣는 순간도 있고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특이하죠? 그래서 저는 아이가 이번에 이렇게 참여 수업에서 어떻게 보면 혼자 울고 떼쓰고 하는 반응을 보였잖아요. 이런 순간이 참 고맙고 다행이고 좋더라고요.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한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서 참 좋았어요. 저희 남편은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이가 잘 지내고 열심히 씩씩하게 하는 모습을 볼 줄 알고 갔는데 그러지 못해서 살짝 아쉽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보, 당신은 우리 아이의 평소 유치원 모습을 보러 간 거야? 아니면 우리 아이가 반에서 얼마나 잘하고 친구보다 더 우수하게 한지 그걸 보러 간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아무 대답이 없어요. 전곡을 찔렸겠죠. 아이 아빠 입장에서는
평소처럼 아이가 발표도 잘하고 똘똘하게 하는 기특한 아이의 모습을 당연히 생각하고 갔던 것 같아요. 남편의 생각도 이해는 되었죠. 그래도 저는 우리가 아이에게 부모로서 조금의 기대감이나 무게를 실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아이가 뭔가 잘 해내지 못하고 우는 순간이 부모인 내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인가요? 아이는 당연히 그렇게 배우고 넘어지고 하면서 자라잖아요. 우리가 진짜 부끄러워해야 하는 건 나도 모르게 그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내 자신이 아닐까요? 우리는 언제나 아이에게 그저 큰 나무가 되어 주자고요. 그렇게 하루가 지났고요. 저녁에 아이가 자고 나서 저희 부부는 한참 둘이서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남편은 본인이 주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대체적으로 잘 따르고 순응하는 편의 모습만 가끔 보다가 그날 많이 당황했다고 하면서 순간적으로 그 자리에서는 어떻게 대처할지를 몰라 했는데 아이가 또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다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힘든 순간이 있을 때 내가 아빠로서 어른스럽게 잘 달래줘야겠다 하면서 아이를 정서적으로 잘 돌봐준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또 알게 되었다. 참 많이 배우게 된 계기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저는 5년 동안 아이를 집에서 가정보육하면서 무수한 어려운 순간들을 너무 많이 겪어내서 그날도 그냥 보통의 날 중에 하나였지만 남편에게 아이의 새로운 모습도 보여주게 되고 저는 그래서 그날이 저희 가족에게 참 유익하고 고마운 시간이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김보람의 남에서 시골 육아 청취자 전화 연결과 학부모 참여 수업 에피소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매일 느끼는 거지만 육아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부모도 처음이고 아이도 처음이잖아요. 그리고 아이는 매일 똑같지 않으니까 또 새로운 매일이 시작되죠. 그래도 우리 참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에게 좋은 엄마, 좋은 아빠이고 싶은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참 좋은 부모님입니다. 오늘도 육아 화이팅 하세요. 람디가 응원 드립니다.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어김없이 신나게 찾아올게요. 시원한 한 주 되세요.